배신들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 재물을 죽여 그 피를 손에 든 이들. 군신이 일체되어 지성으로 서로 함께한다. 혹 어김이 있으면 신명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충성을 다하고 죽는 날까지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서언을 마음에 간직하여 종시 변하지 말라. 피로써 충성을 맹세하는 은밀한 의식. 그것은 조선 제7대 왕 세조를 향한 것이었다. 피해 맹세를 한 세조,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 오늘은 무엇을 걸 것이냐? 이 대군께서 호랑이 사냥을 즐기시니 제가 지면 호랑이 뼈로 담근 술을 내어놓겠습니다. 예, 이 대군께서는 뭘 거시렵니까? 내가 지면 네 인생을 바꿀 호랑이 사냥을 시켜줄 것이다. 내가 줬구나. 역시 호랑이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릴만 하구나. 아유, 과찬이십니다. 내 내게에서 졌으니 약속을 지켜야겠지. 자네 인간 호랑이 한번 잡아보겠나? 인간 호랑이라면 인간 호랑이는 수양대군의 정적이었던 좌의정 김종서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왕이 되고자 했던 수양대군. 그러기 위해 인간 호랑이 김종서는 제거해야 할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인재들을 모으던 수양대군. 대군, 한 잔 받으시지. 대군께서 무슨 일로 저희들을 보자 하셨는지요? 내 옆에서 아주 기묘하게 쓰일 인물인 듯하여 내 자네들에게 소개를 할까 하네.
들어오너라. 민발이라 하옵니다. 여기 이 사람이 호랑이도 맨손으로 때려잡을 만큼 무예는 뛰어난데 아직 무과를 치르지 못했네. 네, 그래서 자네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묵과를 치르지 못한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입으로 말해보거라. 소인이 글을 읽기는 하오나 이게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또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아주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그만. 얼마 후 민발은 무과 시험을 치렀는데 왜 불통이야? 어? 왜 불통이라고? 신숙주 대감이 알려주고 그리 가르쳐줬는데 내가 뭐가 틀렸단 말이다. 지금 못하는 짓이오. 대감 말 좀 해보시오. 내 대감이 알려준 답을 그만 못하겠나? 어찌 이러시오? 이놈이 내가 불똥이라 잤어. 나중에 다시 옴세. 이 빵할 놈을 이빨. 내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 제발 따라오게. 정말요? 우여곡절 끝에 과거에 합격한 민발. 실록은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해 칼날을 세우던 수양대군. 그의 칼끝이 향한 곳은 바로 간교한 김종서를 먼저 제압해야 할 것입니다. 계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 그는 무사 몇 명과 함께 김종서의 집부터 찾았다. 군주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지 사람이 힘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소? 그 전에 진정한 군주란 옥자를 감당할 역량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군께서 그 정도의 그릇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디 그 헛된 욕망을 버리십시오. 사람이 두렵지 않소. 호랑이라 그러더니 소리 한 번 줄 알아구나. 애초에 하늘이 선택한 왕은
나 수양이었습니다. 세조가 즉위하면서 그를 따랐던 신하들은 공신으로 책봉됐다. 경하드리옵니다 전하.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잔인하게 살해된 시신 한 구가 서대문 밖 반송정이란 정자 근처에서 발견된 것이다. 사건 수사는 동부승지 이휘에게 맡겨졌는데 시신은 중친 이석산이었다. 이석산의 친구라고. 예. 이 정도면 이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살인이 분명한데 혹시 이석산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자를 아느냐? 민발대감의 첩인 막비와 사통하는 사이였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이는 살인의 증거를 찾기 위해 민발의 집수색에 나선 이휘. 과연 증거가 있을까? 가서 다른 방도 찾아보거라. 예. 민발의 집 사랑방에서 수상한 흔적이 발견됐다. 벽에 흩뿌려진 핏자국은 이곳이 살해 현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고 민발이 범인이었다. 이휘가 추정한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민발의 첩과 은밀한 만남을 가진 이석산. 그런데 이복의 민발 내 말 좀 들어보게. 내 오늘 이놈의 사진을 걸기 찢어주마. 사건은 세조에게 보고됐다. 전하, 신은 정말 억울하옵니다. 그 핏자국은 얼마 전 사냥에서 잡은 짐승이 흘린 것이옵니다. 감히 주상전 앞에서 거짓을 고한 것이오. 증거들이 이렇게 확실한데 경은 어찌 생각하시오? 증거만으로 이자를 벌하면 아니 될 것이옵니다. 살인을 목격한 증인을 찾는 것이 옳을 듯 싶사옵니다. 그래, 그렇지. 동부승지는 더 철저히 수사해 살인을 목격한 증인을 찾아오는 것이 좋겠다. 전하, 왕실 종친의 살인 사건이옵니다. 일 처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천하의 바람둥이에다가 남의 여인을 탐한 자요. 그런데 죽어봤다가오. 그래서 살인하신 겁니까? 지금 이석산 살해했다고 자복하는 겁니까? 그만두지 못할까? 동부승지는 더 이상 이 일을 거론치 말라. 이휘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았지만 세조는 민발을 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휘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민발을 벌주라 청했는데 이래서 먹물들은 안 된단 말이지. 어? 그 주상전하께서 날 벌줄 것 같소? 어? 저 자리에 올리려고 내 손에 피 묻히고 앞에서 더러운 일을 당한 게 누군데? 그래서 전하께서 이 보위경 관직을 하사하지 않았소. 이놈이! 두고 봅시다. 내 반드시 증인을 찾아내어 만천하의 그 죄를 밝힐 테니. 과연 민발은 살인죄를 면할 수 있을까? 민발이 죽은 이석산의 시체를 옮기는 걸 보았다는 증인이 나왔다. 네가 민발 대감이 시체를 옮기는 걸 보았더냐? 한 톨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단칼에 죽을 것이다. 맞습니다요. 한밤중에 반송장으로 가는 것을 한밤중에 그것이 민발 대감임을 어찌 알고 시체가 이석산임을 어찌 알았단 말이냐? 그것이 보긴 봤으나 제 눈에 민발 대감으로 보였어. 내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말이다! 이놈이 혀를 자르고 눈가를 뽑아야 바른 소리를 하겠구나! 뭐 하는 겁니까? 전하, 이거 보십시오. 이휘 이자가 거짓 증인을 데려왔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그날 밤 분명히 이자가 진짜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내 이놈! 조용하지 못할게! 자 보자니까 이놈이!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겁니까? 인발입니다! 피로 맺은 맹세를 잊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어린 조카를 내몰고 왕이 됐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세조. 그는 공신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 낙을 숙청하여 나라가 안정되었으니 그 공헌을 기리는 뜻에서 맹세하니 신명이 보증하는 바이다. 앞으로 그대들의 자손에게도 두고두고 영화를 누리게 할 것이다. 만약 이 맹세를 어길 시 하늘과 땅의 신령들께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세조는 회맹제를 열어 공신들의 충성을 다짐받았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를 바르는 사별 맹세를 통해 서로 의리를 지키겠다 약속했던 것이다.
그 약속에는 살인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결국 세조는 민발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이휘를 파직시키는 선택을 한다. 몇 달 후 파직됐던 이휘는 다시 복귀한다. 그 역시 공신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휘와 민발의 다툼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었다. 아이고, 이런 변구가 있나? 니놈 짓이냐? 나? 글쎄 오시다.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우리 목숨줄 걸고 내기 한번 해볼까? 주상전하께서 이 민발에게 벌을 주실지 아니 주실지. 이놈! 세조의 총애를 믿고 민발은 날이 갈수록 방자해지고 있었다. 얼마 후 전하! 어허, 동부승지 구엄하오. 전하, 민발이 방자함이 이러한데 계속 감싸고 계실 겁니까? 전하의 의중이 무엇입니까? 공신들의 특권이 왕권을 앞서는 상황마저 초래되고 있었던 것. 나는 죄가 없다지 않소. 전하께서 공신들에겐 죄를 묻지 않는다. 약속하신 걸 잊었소. 전하, 부디 전하의 성심을 흐린 자들을 멀리하소서. 세조에게 반기를 드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밤중 궁궐로 숨어든 수상한 그림자. 그런데 사냥을 시작해볼까? 어떻게 된 일일까? 이휘가 세조를 등지고 단종 포기 운동에 가담한 것이다. 네 놈이 감히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 해.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 단번에 공은 어째서 피로써 맺은 맹세를 저버리는 겁니까? 공신들의 힘으로 보위에 올랐으니 그들의 충성심을 잃을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 일 다물지 못할까? 공신들에겐 살인죄도 묻지 못하고 온갖 특권을 나눠주려 그 수많은 이들 죽이고 보위에 오르실 겁니까? 놈이! 후회되옵니다. 피로 맺은 그 맹세가 후회되옵니다. 네가 청령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이로구나. 역사는 전하를 성군으로 기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
역물을 저지른 이의를 거열령에 처하고 그 식솔들을 근노로 삼게 하라! 공신들에게 특권을 주고 충성을 약속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조. 이러한 선택은 그의 후손들에게 커다란 짐이 되고 만다. 세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공신 책봉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세조가 승한 직후까지 총 4차례에 걸쳐가지고 137명의 공신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공신 책봉을 많이 했다는 것 자체는 그 시기가 굉장히 불안정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조 때 임명된 그 공신들이 거의 국가의 권력, 핵심 요직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세조가 죽고 난 다음에 예종이 즉위했을 때에는 이 공신들의 힘이 너무나 세가지고 예종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죠. 그래서 예종은 공신들의 특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공신들과 예종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종은 재위 기간 2년을 채 못 채우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예종이 공신들에 의해서 독살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기도 하죠.